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싱크스케치에다가 제가 나중에 그 영상들 레퍼런스를 올리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영상이 보이지 않거나 하면은 그게 조금 제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지만은 그 영상 부분은 잘려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애니메이션 액팅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한다라는 거는 애니메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거기 그릭 월드 그릭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이제 애니메이트가 이제 그 영혼을 불어넣는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소울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애니메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존재하지 않는 거에다가 캐릭터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영혼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감정이라든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떻게 그냥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는 거는 감정이 있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런 굉장히 풍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인간은 다르잖아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동물들하고 철저하게 다른 거는 저희들은 음악을 즐길 줄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하여튼, 그, 다양하죠. 자아성찰도 할 수 있고요. 그쵸? 동물들이 자아성찰하진 않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액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캐릭터의 그 배경, 그리고 성격, 그리고 동기를 알아야 돼요. 캐릭터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스토리가 정해져 있고 그 스토리가 캐릭터가 전반적으로는 단순히 이거예요. 그냥 어떠한 커다란 그냥 세계관이 있어서 그냥 그 세계관에서 일어나는 이게 아니라 이 북미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캐릭터 드리븐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 위주로 그리고 그 캐릭터가 겪어나가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외적인 것 갈등과 내적인 갈등을 같이 보여주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겪는 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 외적인 상황에서 겪는 캐릭터의 갈등을 내적으로 생기는 그 갈등을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고 그 캐릭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런 AI 영상들, 그냥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AI 보면은 기술력은 되게 좋아졌는데, 이제 AI도 되게 지겹더라고요. 그냥 슥슥 아무 내용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움직이고 있는 영상만 만들어지는데, 기술력이 좋아졌을 뿐이지, 그 안에서 어떤 정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그 세밀한 스토리텔링? 안 되죠. 물론 저희들의 작업물까지도 다 트레이닝을 시켜버리니, 거기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메타, 인스타그램, 그 수많은 것들을 전부 다 트레이닝 그 모든 회사에서 다 해버리고 있고, 어도비에서도 지금 데이터 트레이닝 해버리니까 요즘 저도 어도비 지금 쓰는 거 좀 꺼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요즘 상황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그게 기술력이 캐첩이 돼서 얼마만큼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위협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까지는 제가 어떻게 미래를 예지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겉보기 화려한 그 광고라든지 짧은 인스타 클립 같은 거, 뭐 그런 쇼츠 정도의 영상 수준까지는 되겠지만은, 이제 저는 그런 거 AI 거로 만든 거 보면 이제 질리더라고요. 그냥 기술력 체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캐릭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고 그 캐릭터가 느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그거를 관찰할 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걸 재밌게 보고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캐릭터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보통 서브텍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캐릭터가 서브텍스트라는 거는 이제 저희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요. 이제 특히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었어. 하지만은 그 밥 거기에 너 배고파? 했는데 아니? 아니면은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죠. 너 표정이 안 좋아서 누가 표정이 안 좋아서 너 무슨 일 있니? 하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니는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그 아니가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서 있는 상황인데 그냥 거기 무슨 일 있냐 물어봤을 때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물어보는데 그걸 남한테 말 못할 상황이다. 심각한 말 못할 상황이다. 그랬을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표정은 그게 아니죠. 그게 바로 이제 서브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화났어? 자기 화났어? 물어봤을 때 아니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화 안 났다고 하지만 뭔가 화났고 남자는 거기서부터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이 서브텍스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을 할 때 캐릭터의 그 바디 제스처, 바디 랭귀지나 얼굴 익스프레션이나 그리고 그 목소리의 톤을 통해서 그 캐릭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 랭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디 랭귀지 자체가 그 캐릭터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지기 때문에 바디 랭귀지의 포즈 이게 굉장히 스토리텔링의 포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부적이고 굉장히 그냥 제네릭한 이런 포즈는 애니메이터로서 별로 영향력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포즈 하나하나가 되게 그 감정을 끌어내줄 수 있는 포즈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그 동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익스프레션, 표정이라든지 그게 이제 그 캐릭터의 성격과 그 캐릭터 고유의 특성과 조합되게 이게 작업이 돼야지 그게 그 되게 캐릭터랑 되게 상관없는 느낌으로 하면은 이질감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포즈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그 내성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과한 포즈들을 짓거나 이렇게 되면은 캐릭터가 부합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 부자연스러우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고 보통 타임이라고도 페이싱이라든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전에 나래 씨가 이제 그 웨이 시프트를 했을 때 약간 웨이 시프트를 하셨을 때 이제 두 캐릭터 하면서 꽤 복잡한 걸 작업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 사실 그 바디를 지금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액팅 바디로 가는 그렇죠? 무표정 액팅을 하는 과제인데 그 타이밍에서 어렸어요. 왜냐면 그 타이밍과 감정이 조절 안 되고 먼저 그냥 막 급하게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감정선을 건드리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충분히 들어가줘야지 그 감정의 변화를 우리가 읽고 그거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액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든 이 페이스 조절,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런 흐름은 이제 시네마토그래피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서로 consistent rea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우리가 얘가 캐릭터가 무슨 대사를 하거나 캐릭터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반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캐릭터가 밥을 먹네? 맛있을까? 배가 고판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지? 거기에 막 너무 허겁지겁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캐릭터가 체한 느낌이 들고. 그죠?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그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리스폰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리액션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계속 리액션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게 그게 스토리가 전개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리액션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전체적인 페이싱을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사실감 있는 연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애니메이터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실수가 이런 거예요. 이제 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주니어 애니메이터 막 이런 경우에는 그 페이스 조절을 못하니까 성급하게 답을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왜냐면은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내가 포즈를 주고 타이밍을 막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 다음에 뭐가 돌아가. 근데 그 프로세스 타임을 충분하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답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 다음 반응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로 너무 성급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하기 전에.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페이싱을 우리가 잘 타이밍 조절을 하면서 완급을 해줘야 서로 밀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밀당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캐릭터가 이런 상황이 캐릭터가 뭔가를 하면은 그 다음에 관객이 반응을 할 시간을 약간의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그 다음에 상황을 일어나야지 그냥 말하자마자 말을 하고 나 배고파 하고 바로 뭔가를 집어서 먹는 이러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디 액팅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바디 액팅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캐릭터 퍼포먼스가 스토리에 그 부합되게끔 어느 정도의 그 캐릭터 아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샷을 시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씬을 설정을 하실 때 그걸 하시는 거예요. 캐릭터가 밝게 시작하다가 슬프게 끝나거나 슬프게 시작했거나 밝게 끝나거나 아니면 화가 났다가 기분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의 그 수위의 완급이 있으면서 이 캐릭터가 그 한 샷에서도 뭔가의 그 변화가 있어야지 꾸준히 계속 안 좋은 거라면 대물이라서 별로 좋은 역할을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샷이 예를 들어서 뭐 스토리상에서는 이게 캐릭터가 그 감정의 고조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뭐 약간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페이스가 전체적으로 어떤 샷은 이게 굉장히 뭐 위기라든지 이럴 때는 캐릭터가 이제 되게 디피트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패자 느낌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이 다운돼 있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인테리어 시퀀스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다운이 되어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데모리를 해서 작업을 해서 할 때는 우리가 1분이라든지 1분 30초 뭐 이 정도 타이밍 안에서 여러분들의 작업물을 보여주실 때 꼭 중요한 거는 그 샷 자체에서도 항상 어느 정도의 스토리 아크가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밝게 시작해서 안 좋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 화가 났는데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시면 캐릭터에 대해서 그 재밌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도 뭔가 그런 완급 조절을 계속 캐릭터 아크를 한 샷 안에서도 계속 하려고 해요. 짧지 않고 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회사에서 그 조금 더 신뢰를 많이 받고 이런 애니메이터들이 그쵸? 더 긴 샷을 받아요. 아무나 긴 샷을 받지 않아요. 특히 극장판에서는. 되게 롱샷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대사가 되게 오고 그거는 진짜 아무나 쉽게 받는 샷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만큼 감정이라든지 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샷을 아무한테나 쉽게 잘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만큼 이제 그 액팅이라는 게 그 애니메이션의 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그 생각하시면서 캐릭터 감정선 왜냐면 그런 조금 더 스토리가 길어지고 대사가 길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스토리 아크가 그 안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가 그냥 밋밋하게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거기서도 좀 약간 페이스의 변화도 있고 이래서 이게 너무 단순 반복적인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전반적인 흐름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오버롤 아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캐릭터 액팅을 할 때는 우리가 되게 이제 애니메이터들, 이제 다른 애니메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캐릭터 액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이 액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 캐릭터가 사실 액팅은 별거는 아니에요. 그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 주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감정을 그대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애니메이션이 그냥 움직임이 좋다 이걸로는 좋은 액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움직임은 부드러울 수 있으나 그 액팅 속에서 과연 캐릭터가 잘 표현되고 있는지, 연출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리파인하고 그리고 액팅 스킬도 길러셔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희들이 베스트 액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액터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이제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아니고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저는 애니메이터는 액터가 아니다예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터는 액터다. 그 애니메이터도 액터다. 라는 약간 그런 비유 가지신 분이 있는데 저희는 연출자에 가깝지 액터는 아니다. 라는 게 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디베이트 뭐라고 하죠? 막 서로 디베이트를 뭐라고 하더라? 토론. 토론하면서 막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막 거기서 이제 그런 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 그렇게 봐요. 왜냐면 저희들이 액터까지의 레벨로 연기를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연기를 못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은 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물론 액팅을 잘하면 자기 레퍼런스 잘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 좋냐 안 좋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면 저도 되게 어설프고 좀 오그라들어요. 하지만 저는 연출을 할 줄 알죠.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안 좋은 건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연출을 해야지 구도가 좋은지, 어떻게 이게 느낌이 나와야 되는지 머릿속에서는 알고 그걸 분석을 할 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토대로 저희들의 라이브러리를 확장을 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액터일 필요는 없다. 근데 극장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레퍼런스를 의존을 하기는 해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그거를 추구를 그 회사들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적인 액팅을 추구를 하니까 그 자연스러운 메케닉이라든지 그 표정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액팅을 연습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으면 그러면은 뭐 그 방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게 왜냐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헤비가 아니고 블루스카이, 디즈니, 뭐 픽사 이런 데는 레퍼런스 헤비예요. 근데 사람마다 작업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어, 저는 그거보다 포즈, 그리고 그 포즈가 그 캐릭터를 정말 잘 표현해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극사실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냥 모캡 써버리면, 모캡 클린업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양념을 조금 더 쳐주거나 하면 되지. 그게 훨씬 더 시간 세이브 되는데, 돈도 세이브 되고. 네.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 퍼포먼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들이 이제 캐릭터 액팅은 굉장히 그 캐릭터를 거기 살아있게 만들고, 아니, 캐릭터를 살아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관객들이 이렇게 캐릭터에게 빠질 수 있게끔, 관객들이 더 이제 인게이징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객들이 이렇게 더 빠져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디랭귀지는 이제 거기 이제 캐릭터 액팅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자 그리고 이제 포스처 포스처는 이제 자세예요. 자세라든지 제스처는 이제 포즈들이죠. 픽하게 나오는 포즈들 그리고 무브먼트 그런 동선들과 이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보컬 퍼포먼스인데요. 이제 캐릭터의 대사가 있을 때 그 캐릭터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게 목소리의 톤과 억양, 그리고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의 감정선이 이 캐릭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것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 톤, 페이싱, 그리고 이제 목소리의 그 높이, 피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캐릭터의 그 감정과 성격을 그 대변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나중에 셀렉트를 하시든 립싱크 애니메이션을 하시든 이런 거를 하실 때 그 감정과 대사가 맞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은 사실 요즘 막 그 웨이크 무브먼트 이런 거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발언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하기를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 캐릭터거나 아니면 아이 캐릭터인데 갑자기 성인 남자 목소리를 쓴다든지 아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대사가 어울리지 않으면 그거는 일단 공감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뭐지? 이 캐릭터가 왜 이 캐릭터가 이렇게 하고 있지? 컨텍스가 없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어른이 아이의 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라서 거기서 일어난 해프닝 중에 하나고 그런 것들이라면 아 그런 상황이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게 맞지 않는 목소리 톤과 아니면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 않는 캐릭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기서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쵸?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애니메이션을 잘했어도 그쵸? 딱 그냥 캐릭터는 아이인데 성인 남자 연기를 너무 잘했고 애니메이션을 너무 잘했어요. 다 좋은데 그냥 어린애야.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은 잘했는데 그래도 그 효과가 떨어지겠죠. 만약에 그걸 성인 남자 캐릭터로 작업을 했었으면은 완전히 제대로 됐을 텐데 이게 안 맞으니까 거기서 관객이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캐릭터를 섞어서 쓰는 경우에서도 보면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서로 다른 스타일 막 되게 리얼리스틱한 캐릭터로 하나는 비율도 막 그런데 하나는 되게 카툰이한 캐릭터를 썼다. 두 명의 대사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걔네들이 세계관이 안 맞잖아. 왜냐하면 배경부터 시작해서 소품 그리고 뭐 캐릭터 이 모든 게 그 세계에 같이 살고 공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막 배경은 리얼리스틱한데 캐릭터는 완전히 막 카툰이하고 소품은 막 뭐야 막 갑자기 막 그 소품도 뭐 리얼리스틱하고 이러면은 뭐 라이팅도 그렇고 그러면 되게 또 이질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어떤 캐릭터를 설정해서 쓰느냐도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신중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대사, 목소리 같은 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주토피아에서 막 이런 캐릭터에서 여우 캐릭터 되게 귀여운데 반전으로 막 성인 남자 목소리 막 딥하게 막 완전 흑인 래퍼 목소리로 막 이렇게 나오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서 그걸 반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 캐릭터 자체가 어린애처럼 보이는데 나이가 들은 어른이고 그리고 직업이 약간 약간 뭐 그런 갱스터 막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그런 식으로 장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는 그 안에서 약간 하나의 스핀오프처럼 그 유머 코드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뭔가 설정이 있을 때는 그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보편적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설정이 있어야만 그게 타당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억지 부리면 분명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디랭귀지하고 보컬 퍼포먼스가 서로 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좋은 시너지를 만들면서 이제 굉장히 그 생동감 있고 사실감이 느껴지는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딱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이제 극장판이어도요. 보면 이제 애니메이터의 실력과 경력과 연륜에 따라서 그리고 스토리를 이해하고 연출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그 작업물의 결과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달라지고, 왜냐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한 사람이 특출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조화롭지가 않아요, 영화가.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극장판인데 제가 이제 이름은 거기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딱 보면은 어떤 애니메이터가 그게 자기 자신의 애니메이션을 그냥 샷을 보는데, 제가 그냥 스토리를 보면서 얘쭉 그냥 지켜보는데 어떤 샷이 유난히도 오버를 많이 하는 거야. 그 샷에서 막 뭔가를 너무 집어넣어. 그게 들어갈 샷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액팅이. 막 그 뭔가 이 사람 대머리를 쓰고 싶어서 자기 딴에는 자기 머니샷이라고 너무 양념을 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캐릭터가 나올 그 느낌이 아닌 거죠. 그 샷에서는 굉장히 썰어해가지고 표정도 그냥 되게 캄하고 움직임이 별로 없고 되게 잔잔하게 가야 되는 샷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과하게 액팅을 하니까 거기서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리듬이 깨지면서 집중하고 있었던 저의 그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 너무 과한 액팅이 나오니까 목소리와 대사 톤과 이런 거와 맞지 않게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절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또 그런 바디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말이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바디 랭귀지 자체는 이제 우리의 그 생각,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인텐션, 그 의도를 이제 보여주는 게 바디 랭귀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제가 그 애니메이션 했던 그 샷 중에 하나인데, 약간 구도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엄마와 딸의 갈등이거든요. 엄마와 딸의 갈등. 그래서 서로 1대1로 대치하게 하는 느낌으로 해서 서로 포즈 자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왜냐면은 지지 않으려고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쓰고 있거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인게이징 되면서, 하지만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고 있어서 약간 서로의 무게가 이렇게 약간 비슷비슷하게 잡혀 있는, 한쪽이 너무 치우쳐지지 않게끔. 왜냐면 서로 갈등 구도니까. 안 그러면 한쪽이 더 세 보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도 이제 약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포즈 자체가. 뭐 그러면 바디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말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의 이상이기 때문에, 좋은 애니메이션과 좋은 대사일 경우는 이상한 대사를 안 쓰, 그러니까 좋은 작품일 경우, 좋은 영화, 좋은 애니메이션일 경우는 군더더기 있는 대사를 쓰지 않는 거죠.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아니면은, 막 그거를 일일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대사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내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실제로 좋은 작품일수록 그 관객들이 그거를 느끼는 거지. 느끼는 거고, 굳이 그거를 일일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럴수록 굉장히 칩해 보이는 대사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제스처, facial expression, eye contact, posture, 그리고 뭐 tone of voice, 그리고 이제 잔잔하게 보여지는 우리가 이런 잔잔한 것들을 통해서 말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아닌 그 행동에서 그 캐릭터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파들하고 네게티브 바디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바디 랭귀지가 있고, 거기 네게티브한 바디 랭귀지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openness, confidence. 그러니까 이제 그가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좀 열려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신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따뜻함. 그쵸? 그리고 이제 굉장히 친근함. 그쵸?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바디 랭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죠. 그건 서로 눈을 이렇게 계속 마주보고 있거나 서로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웃는 거, 그리고 이제 긍정으로 이렇게 nodding. 재미난 거는 인도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난 네가 말하는 거를 어그리하지 않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게 yes예요.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나라의 문화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문화에 따라서 바디 랭귀지와 사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거나 이러면 그 딱 단단하게 서 있고, 그쵸? 자세도 올곧고 막 그러겠죠? 그럼 컨피던트 있어 보이고 신뢰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몸이 방향이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고 얘기하면은 뭐 이게 수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도 안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자 그리고 이제 거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바디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거기 자기 방어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관심 없다든지 막 이렇게 무관심한다든지 그냥 뭐라고 짓거리든 뭐 이런 식으로 저 염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아니면 조금 더 막 약간 강압적인 느낌 있잖아요. 막 부담스럽게 강압적인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시선을 피해버린다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이렇게 팔을 막 이렇게 꼬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사실 이 팔짱을 끼는 거는요.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프로파일러가 얘기했을 때 팔짱을 끼는 거가 꼭 이게 상대방 네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자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편해서 거기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나 삐졌어. 애들이 하는 거. 나 삐졌어. 막 이런 거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이렇게 표정. 이게 frown이거든요. 입꼬리 내려가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막 이렇게 발바닥 막 땅에서 막 발 동동동동 이렇게 막 달달달달 떨면서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막 그냥 막 다닥다닥 하면서 신경 거슬리는 거, 막 이런 거. 거슬리면서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사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다른 데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상대방 눈도 안 맞추면서 대화하는 거. 굉장히 거부감 느끼잖아요. 그 본 사람의 느끼기에. 이 사람이 나 싫어하나? 아니면 되게 존중을 안 해주는 느낌 들고.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네게티브 바디 랭귀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피하고 익사이트 할 때, 긍정적으로, 그냥 이제 기쁘거나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막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웃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전형적이죠. 기쁘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그럼 우리가 웃음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행복하거나 joy 할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laughing 같은 거, 이제 웃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enjoy 하거나 아니면 즐겁거나, 그쵸? 뭐 아니면 그리고 이제 clapp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enthusiasm 와 거기 격하게 공감하면서 이제 enthusiasm이 뭐냐면은 약간 열정적이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오 나도 그러면 야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단어가 정확하게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enthusiastic 했을 때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전을 열정과 찾아보시는 걸로 네? 열정 맞는 것 같아요. 열정.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막. 그런 거. 그리고 아니면 이제 approval 한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나도 공감. 나도 너 agree 한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과 공감할 때. 이러거든요. 특히 서부 문화에서는
박수를 정말 많이 칩니다. 막 얘기를 할 때, 박수를 치는 거는 나도 공감, 나도 당신 말 공유합니다. also 이런 뜻이에요. 멋있는 말 했네요.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나도 당신 그 말에 그 동참해서 이거 서포트한다. 약간 이런 뜻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jumping up and down 이것도 막 흥분하고 막 즐겁고 막 약간 이런 거죠. 그런 거. 그리고 bouncing or shaking shoulders 이런 거 막 이것도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막 즐겁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즐겁거나 약간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어깨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정말 막 이렇게 되는 것도 막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쵸? 거기 기쁠 때 그런 거. 그리고 하이파이브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하이파이브 아니면 이거 props라고 하거든요. 주먹으로 이거 피스트 범프 하는 거. props. 근데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중간중간 단어들을 섞기는 하는데 제가 이 섞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알아두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로 많이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최대한 이제 한국말로 그 번역을 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치 뭐 제가 막 영어를 너무 잘해서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이제 해외 살다 보면 그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주로 그냥 영어로 쓰이는 게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영어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회사로 가실 때 북미로 진출을 하시거나 헐리우드로 진출을 하실 때는 결국에는 영어로 된 작업을 하시게 될 테니까 시간 나시면 영어 공부도 하시고요. 예,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영어를 못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못해도 애니메이터로 잘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해외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냥 적당히 하는 정도 영어. 네. 자,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와 반대로 우리가 sadness하고 이제 disappointment. 이게 disappointment가 뭐냐면 이제 실망, 그리고 슬픔. 슬픔과 실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했던 건 frowning. 이거는 frown이라는 포즈 자체로 우리가 이제 그 입꼬리 내려가는 그게 frown인데 이거는 그냥 애니메이션 그 뭐 예를 들어서 expression 그 facial expression 포즈에도 frown이라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좋고 그리고 swan 포지션은 이렇게 그 꾸고정 해가지고 축 처지는 느낌이 이제 보통 이제 슬프거나 아니면은 거기 기분이 안 좋거나 이제 거기 disappointment가 그거지 실망했을 때 뭐 그런 것들 의기소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wrinkled forehead 그러니까 이제 이마 주름 막 이렇게 저도 이마 주름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막 주름 생기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리고 이제 눈 비비는 거 같은 경우도 나 졸리다 피곤하다 이럴 때 눈 비비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좀 슬플 때 이렇게 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약간 눈물을 감추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약간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sigh 이렇게 한숨 쉬는 거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슬픔이거나 뭔가 이제 약간 포기스럽거나 이제 절망스럽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선 피하는 거, avoiding eye contact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시선을 피할 때는 뭔가 내가 찔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뭐 아니면 내가 슬프거나 그래갖고 지금 뭔가가 이게 집중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선을 피할 때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자신감, 힘이 넘쳐나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이제 자세를 꼿꼿이 쓰는 캐릭터 포즈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워, 힘 있는 느낌, 그쵸? 고개 들고, 빳빳이 들고, 목이 빳빳하다, 힘 있어 보이고, 그쵸? 자신감 넘쳐 보이고, 약간 그렇잖아요. 잘치 잘못하면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포즈 자체가 스페이스를 크게 차지하는, 막 다리를 일부러 쫙 벌리고, 팔도 이렇게 벌리면서 약간 이렇게 좀 큰 자세를 하면은 그 캐릭터가 커 보이면서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일부러 예를 들어서 슈퍼히어로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할 때는 포즈 자체가 굉장히 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힘이 있어 보이게. 그 스페이싱을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루엣을 이렇게 크게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핸디쉐이크를 할 때도 막 열정적으로 힘있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자신감 있어 보이는. 왜 있잖아요. 막 그 영화에서 보면은 남자들 거기 악수를 하는데 뭔가 경쟁 구도인데 막 손을 꽉 잡으면 서로 막 앉으려고 아득바득 하는 거. 저는 양력이 약해가지고 세게 못 잡는데 하도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걸 세게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기 오픈 포스처, 그러니까 조금 더 열려 있는 제스처, 그리고 편안해 보이는 포스처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 보일 수가 있고 편안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선 처리를 이렇게 잘 똑바로 쳐다볼 수 있거나 그런 거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감 있고 힘 있어 보이는 거죠. 그 상대방.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상대방의 시선을 굉장히 잘 쳐다봐요. 그리고 그게 예의이기도 하고. 이제 되게 샤이한 사람이면 눈을 잘 못 맞추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그쪽 그 서구 문화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그거예요. 시선을 피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 톤도 이제 그 좀 크고 박력 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거나 아니면은 그 authority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권위 있어 보이는, 힘 있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confusion이라든지 uncertainty 이건 뭐냐면 이제 confusion 이제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뭔가 불확실성 그리고 아니면 내가 불안하거나 약간 불확신 아니면 신뢰감이 좀 떨어져 있거나 약간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컨피던스가 없을 때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머리 끌적끌적 하는 거, 그쵸? 귓볼 만지작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confusion이나 uncertainty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목칼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제 회사원이면 넥타이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약간 불안감이 이렇게 불안이 이제 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 이런 느낌. 그리고 시선이 아래를 바라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불확실성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insecure이라고 해서 그 insecure가 뭐냐면 secure라는 거는 이제 그 보호하고 있고 insecure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게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걸 insecure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 다른 말이 뭐가 있더라 insecure. 뭐 약간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약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막 이제 입술 막 만지작 한다든지 아니면 입술 막 이러고 막 입술을 막 깨물고 막 입술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uncertain 하거나 confused 됐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fidgeting 막 이제 막 뭔가를 계속 돌리고 막 만지작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감이 많을 때. 그래가지고 왜 그 아이들이 막 그 자기 마음을 조금 다스리려고 그 fidget이라는 거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막 그 서양에서는 인기 많았는데 막 이렇게 스핀 피젯이라고 막 이렇게 손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 막 이렇게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돌리는데 그게 심리 안정된다고 그런 만지작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만지작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약간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 머리카락을 계속 만지다든지 옷깃을 막 만지작 한다든지 뭔가를 계속 만지작 하고 어수선하게 있으면 이 사람이 좀 불안해하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aising shoulders. 이것도 이거 자체가 막 기뻐서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러면 그것도 또 이제 약간 불확실하거나 잘 모르겠는데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잘 모르겠네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움츠러지면서 그래서 움츠러드는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fear하고 anxie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ar는 이제 공포, 두려움 이러고 anxiety 같은 경우도 걱정 막 그리고 불안 막 이런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땀을 뻘뻘 흘린다라든지 그쵸?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trembling or shaking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 그것도 이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해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클렌치 이빨을 막 이렇게 막 따닥따닥 갈거나 아니면 막 이빨을 달달달 막 이렇게 막 이빨로 막 이렇게 계속 그거 뭐죠? 하는 거라든지 그쵸? 그런 것들도 이제 약간 그 뭐 텐션이 있거나 이빨을 막 바닥바닥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불안하거나 이럴 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공 커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거의 샥을 느꼈거나 쇼킹 아니면 공포 이럴 때 깜짝 놀라거나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들 우리가 제가 일반적으로 저는 애니메이션 할 때 지금 여러분들 눈을 봐도 그렇고 제 눈을 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얀 흰자가 계속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항상 캐릭터가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카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눈이 동그란 캐릭터여갖고 동공만 이렇게 작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굉장히 부자연스러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눈이 이렇게 생긴 캐릭터들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캐릭터들의 대부분이 아닌 이상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조금 더 스타일라이즈 돼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TV에서 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는 이럴 때는 저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흰자를 이렇게 남겨놓지 않고 보통 이렇게 눈꺼풀 위에다가 그 동공 위에다가 걸쳐줘요.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요. 안 그럼 뭔가 죽어있는 표정 같아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죽어있는 표정 같잖아요. 징그럽고. 네, 그래가지고 항상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클렌치 피스트 하고 막 이렇게 손꽉 쥐거나 이렇게 줍는 것도 이제 또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무섭거나 그럴 때도 손을 꽉 쥐죠. 막 이렇게 움츠려 드니까. 펀치 숄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펀칭 숄더가 여러 가지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거에 쓰일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이 어떤 표정과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대사와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쵸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걸 확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해피하진 않잖아 그쵸 이빨 바닥바닥 갈면서 그쵸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조화가 같이 됐을 때 그 어떠한 긍정적인지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가 연출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skepticism은 약간 그리고 doubt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약간 부정적이고 막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의심하는 거, 신뢰하지 않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aising eyebrow 이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놀랐을 때, 깜짝 놀랄 때도 아이브로우가 올라가지만, 정말 이게 약간 진짜? 약간요, 진짜야?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럴 때도 아이브로우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스quinting. 이렇게 눈 딱 잡으면서 이럴 때도 네가 말하는 게 맞아? 하는 것 같은. 사실이야?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봐 할 때 눈 이렇게 살짝 이제 스quinting 해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형사가 이렇게 경찰을 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너 범인 아니야? 막 이런 거. 그쵸? 그리고 이제 frowning, 제가 설명드렸던 거, frown 하면 입술 이렇게 disapproval. 그냥 딱 이렇게 여기 눈썹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믿는 것 같잖아요. 내가 듣고 있는데. 그쵸? 신뢰 안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을 때 crossing arms. 이거 했을 때 약간 디펜시브 할 때도 이렇게 crossing arm을 쓸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표정이랑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디 랭귀지는 표정도 포함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굳이 바디 랭귀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지금 설명을 미리 드리지만은 립싱크가 안 들어간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디 제스처만으로만 모든 것이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누안스와 톤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속에 내면에 무슨 그걸 더 엑스트라로 양념을 쳐주는 게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이 같이 가줘야 돼. 얼굴 표정.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lean back. 이런 거. 이것도 skepticism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멀리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상대방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듣고 있고 더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인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감을 두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거. 그리고 tilted head. 그리고 이제 궁금하거나 이럴 때도 음? 고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하고 아니면 갸우뚱한다고 하죠. 잘 모르겠네. 약간 이런 거.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런 느낌. 자,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바디랭귀지를 읽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처럼.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emphasis emphasis는 이제 강조거든요. 강조하고 direction, 방향. 이제 그 포인팅 인디케이션 하는 게 이제 emphasis 하거나 이제 그 direction을 표현할 때, 절로 가면 돼요. 저쪽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포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뭐, shaking finger. 막 shaking finger.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라든지, 막 이거가 이제 그거 warning. 저기, 빨리, 막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 nodding 하는 거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I agree 아니면은 이해하고 있다. 맞아. 공감할 때.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waving. 이렇게 안녕 할 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거나 할 때 이렇게 손 흔들잖아요. 손 흔드는 것도 약간 이런 거 강조하거나 안녕 그게 안녕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녕 이러면 더 반갑게 인사하는 거지 이렇게 강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웨이빙이 그것뿐만 아니라 런 것도 될 수 있죠. 거기 뭐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손 흔들면서 여기 할 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강조하는 거죠. 나 여기 있어 하는 거 이런 거.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thumbs up and down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approval, disapproval. 그쵸? like, dislike.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쵸? 좋아요, 싫어요. 그쵸?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pounding a fist 이것도 이게 이제 죽었다 이런 것도 있고 봤어 오늘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디 한번 해보자. 약간 오케이 난 할 수 있어. 요런 긍정의 힘으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어그레시브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disgust하고 distaste 같은 경우는 disgust는 이제 역겨워한다라는 뜻이고 distaste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내 취향 아니라는 거 그런 것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scrunching the nose 막 이런 거 코 막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조금 약간 그런 막 이런 거 코를 막는 그런 느낌도 이제 그런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역하다 막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이제 역한 게 그 영어인데 이제 역겹거나 막 그런 거를 이제 역하다고 해요. 음식이라든지 냄새 막 이런 거 역 하는 게 그래서 역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turning head away 그러니까 고개 돌려버리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무섭고 잔인한 거 나오거나 막 이러면 막 이렇게 우리가 피하잖아요. 보기 싫은데 그런 거 막 피낭자하고 막 그런 거 막 징그러운 거 나오면 피하 얼굴 고개 돌리면서 피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curling lips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disgust 하거나 이제 컨템프트는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자신감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뭐 약간 자만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컨템프트는 막 이런 거 조금 자신감 있어 보이거나 이런 거 그런 거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closing eyes 뭐 이렇게 눈 감아 버리는 거 그렇죠? 보기 싫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졸려서 눈을 깜빡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눈을 질끈 감아 버리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covering mouth and nose 이렇게 하는 거 요런 것도 이제 그런 거 싫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놀랬거나 막 이런 거. 대신에 이제 표정도 같이 와줘야 되겠죠. 그게 요런 거. 그리고 이제 raising on the hand 거기 one hand 이런 거
딱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흔드는 이게 표정이 좋은 상태에서 이거는 선생님 나 봐주세요. 요렇게 될 수가 있지만 딱 표정이 이러면은 뭐예요? 같은 제스처인데 objection 이거잖아요. 나 건의할 거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반댈세 요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같은 제스처인데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이게 긍정적이냐 나쁜 그 부정적이냐로도 확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deception하고 dishonest 같은 경우는 deception은 이제 상대방을 혼란시키거나 그 교묘하게 이렇게 그 그거 뭐죠? 왜곡시키는 거 있잖아요. 왜곡시켜 갖고 막 이렇게 그 그걸 뭐라고 하지? 세뇌시키고 막 그냥 그 세뇌는 이제 뭐 그 브레인워시 뭐 이런 건데 디셉션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 교묘하게 진실을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그 사기치거나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인 것처럼 그 꾀하는 거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ishonest 같은 건 honest의 반대죠. 그러니까는 거짓말 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touching faith or mouth 막 이런 거 그 자꾸 이렇게 그 얼굴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그 lying이나 deception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avoiding eye contact.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선을 제대로 똑바로 못 마주친다는 건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그쵸? 찝찝하거나 이 상대방이랑 얘기하기 싫거나 화가 나서. 그쵸? 꼭 눈을 회피했다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여자분들이셔가지고 남자친구가 행위를 했는데 다른 뜻일 수 있는데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피저링 막 뭔가 이렇게 그 긴장하거나 이럴 때 그쵸? 불안하거나 할 때 뭔가 이렇게 뭔가 불안한 만지작마지냐 그쵸?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계속 만지작마지 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나 시선까지 이렇게 다른 데를 자꾸 회피를 하면서 그러면 뭐 있네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스티프 포스처는 이제 굉장히 뻣뻣한 그렇죠? 그 뻣뻣하게 막 이렇게 경직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사람 긴장해서 뻣뻣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뻣뻣한 것 자체만으로는 이게 꼭 나쁜 거는 아닌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텐션이 있거나 약간 긴장이 있거나 아니면 경직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짓말을 할 때 이렇게 왜냐면 쫄리니까 거짓말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쫄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같은 제스처인데.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다른 몇 가지 장치들이 같이 움직여질 때 같이 그게 이렇게 작용을 할 때 그게 이제 그 어떠한 방향을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를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그게 그건데, 어, 그리고 이제 inconsistent or delayed responses. 그러니까 거기에 막 말을 하는데 계속 말이 바뀌고, 그러면 못 믿죠. 왜냐면 계속 짜집기를 하거나, 너 밥 먹었어? 먹었어. 그랬는데, 저기 가갖고, 나 아까 밥 안 먹었고, 사실은 아까 밥 안 먹었거든. 이거는 좀 예제가 안 맞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숙제했어? 했어. 다 체크했어? 했는데, 뭐 아니면은, 야, 내일 우리 레포트 써야 되는데, 거기 너 다 했냐? 했는데, 안 해놓고는 지금 시작할 건데 이제 했다고 해놓고, 그러고 나가갖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 조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은 그 대답을 했는데 바로 대답을 안 하고 뜸들이는 거. 야, 너 혹시 그 연필 있냐? 했는데, 없는데? 이거는 빌려주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딱 봐도.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딜레이 되는 거.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카톡 입실. 그쵸? 아니면은, 안 읽는 거. 그런 것들. 하다 못해서. 그런 되게 답변 늦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니면 그 excessive sweating하고 flushing.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땀을 너무 흘리거나 아니면 그 뭐 너무 약간 막 빨개지거나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그 indicate guilt or deceit.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함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조금 그 상대방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래가 진실되지 않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제가 이거를 해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거기 어디서 참조를 했냐면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거를 통해서 이제 진짜 심리적으로 좀 분석해 놓은 거를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거를 막 감정적으로 다 느끼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성격 자체가 약간 T라서 분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애니메이션 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지? 하다 보니까 액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니까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디벨롭먼트.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스토리 디벨롭부터 아이디어부터 시작해갖고 캐릭터 설정부터 스토리 설정하고 이제 연출 기획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이제 단편을 만드는 거를 제가 총 담당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리고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거가 이제 감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연출 쪽에 어릴 때부터 원래 좋아했었고 그런 거여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제가 하는 게 제가 더 좋은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을 계속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유아 애니메이션을 다니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약간 방송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북미 방송국은 약간 달라요. 한국처럼 뭐 공영 방송국에서 KBS 뭐 MBC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 전부 다 케이블 스테이션들인 거예요. 각자 케이블 스테이션인데 자기들 채널들이 여러 개가 있고 거기서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디즈니 주니어라든지 뭐 니켈레디온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이제 독자적으로 그렇게 뭐 텔레툰 뭐 YTV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운 좋게도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막 그런 이제 기획하고 뭐 디자인하고 스토리하고 그런 워크샵들을 거기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었어 가지고 제가 희한하게 저한테 그런 기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디서 오면은 이제 막 그런 거를 제가 다 들었어요. 뭐 거기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뭐 스토리 연출 그래서 이제 쇼 기획하는 거 그래서 이제 쇼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터로 되는데 단순히 그냥 애니메이션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계 그러면은 되게 그 성장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때 계속 뭔가를 계속 여러분들의 바운더리가 지금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익스팬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경화 씨 같으신 경우에는 프로듀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PD잖아요. 프로듀서니까 그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터로서 하실 때. 왜냐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들과 이런 걸 하면서 쇼 기획하고 이런 것 쪽으로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사무적인 거를 위주로 많이 하셨겠지만 그게 뭐 거의 조금 더 아티스트적인 것보다는 되게 그 회사 업무 이쪽 위주로 방향은 틀어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덕션 거기다가 애니메이션을 해보셨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도움이 돼서 그 전체적인 흐름과 윤곽을 보실 수가 있는 또 그런 안목도 키우실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바운더리가 조금씩 그렇게 늘어날 수 있으면은 이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저것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걸 확장을 하다 보면은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면서 다른 영역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포즈를 연구하기 위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더 심도 깊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더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부학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아니면 캐릭터 연출을 하기 위해서 12원칙을 더 파고 들어가다 보니 연출이니까는 그냥 시네마토그래피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예, 그게 확장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약간 저만의 어,
그 장점으로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시네마토그래피를 모르거든요. 연출, 기획 이런 거를 모르고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뭐 지금은 아니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캐릭터 디자인을 못하는 분들이 있죠. 요즘은 3D로 바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디자인을 할 줄 알고 디자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무로도 그 이제 컨셉적으로도 이제 가끔가다 회사에서 필요하면 도움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포즈가 뭔지를 알 수 있죠. 디자인 잘하는 분들은 포즈가 좋아요. 제가 잘한다, 제가 제 포즈가 좋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주변 애니메이터 중에서 디자인을 잘하는 애니메이터들은 포즈가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좋은 포즈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트레이닝이 안 됐더라도 취미로 시작을 늦게라도 시작을 하시면 좋은 포즈를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